자, 그러면은 이제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답변하기 전에 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댓글이 있냐면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틀리던 안 틀리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제 퀴즈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내가 퀴즈를 낼 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구나.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 뭐 전기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댓글을 읽는 게 되게 즐거워요. 이게 뭐 틀리건 맞건 이걸 다 떠나서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도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댓글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 퀴즈에 대해서 그거를 알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 남깁니다. 조심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누가 눈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의견 남긴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펌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펌프 성능이 디퍼런셜 프레셔로 나타내어지므로 절대압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대기압은 저기압과 고기압 등으로 수시로 변함으로 따로 측정을 하고 이렇게 각각 측정된 계기압과 대기압을 더해서 절대압을 계산해 냅니다. 이렇게 계산된 절대압을 펌프 성능과 연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콘텐츠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런 게 좋다. 유익한 콘텐츠. 이렇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봐봐요. 펌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펌프 성능이 디퍼런셜 프레셔로 나타내지므로 절대압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펌프 엔지니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이 탱크의 압력을 물어봤어요. 이 디퍼런셜 프레셔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좀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펌프 엔지니어가 물어본 거는 석션 프레셔의 압력을 물어봤는데 왜 그게 게이지냐 이걸 물어봐가지고 그걸 좀 더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기압은 저기압과 고기압 등으로 수시로 변함으로 따로 측정을 하고 이렇게 각각 측정된 계기압과 대기압을 더해서 절대압을 계산해 냅니다. 어쨌든 이제 대기압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제 수시로 변하지만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는 각 프로젝트마다 그 플랜트가 지어지는 고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도가 높을 때도 있어요. 이 C 레벨보다 높을 때는 압력이 뭐 0.9 몇몇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정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이제 1 ATM C 레벨에서의 압력을 말한 거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 변하는 거는 우리 퀴즈랑은 좀 약간 그 가정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낼 때 이거 하면서 과연 이걸 이해를 할까? 왜냐면 문제 내면서도 문제가 이상한 거를 느꼈거든. 근데 문제가 이상하다면서도 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일하다 보면은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서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문제를 친절하게 내주지 않아요.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죠. 야, 가정은 뭐 온도는 몇 도고 대기압 몇 도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정을 다 내주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풀어도 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가정을 쫙 제대로 밥상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현업에서는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가정으로 문제를 맞닥뜨릴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런 가정이 만약에 필요해. 그러면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또 찾아야 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퀴즈 두 번째 이걸 듣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뭔 개소리야? 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얘 펌프 엔지니어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면 후배를 기껍게 여겨,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색이야?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 용기의 대기압이 가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탱크의 측정 방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 용기의 대기압이 가해지냐 아니냐 문제보다는 탱크의 측정 방식에, 탱크의 프레셔의 측정 방식,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아직 학부생입니다만 이걸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는 학부생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높은 걸 바라지 마라,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이거니까 잘 모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또 유추하면서 읽으니까 더 도움이 되죠. 만약에 나는 대학교 교수입니다만 이라고 했으면은 이제 교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부생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현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산술 합산이 아닌 정밀한 절대압 계기를 본 적이 없으며, 정밀한 절대압 계기, 절대압 계기, 절대압 계기? 그 게이지로 안 하고 그 눈금을 1바일 때 0으로 안 해놓고 1바일 때 1바라고 해놓으면 그게 이제 절대압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내부 물질 유실 또는 변형 없이 측정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기에 또한 대기에 대한 상대압, 계기압의 정밀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언급했던 탱크 외부 계기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오차 범위 내에 되게 어려운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글로 쓰면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입니다만 탱크 압력 체크할 때도 압력 계기판을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그렇죠.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기 압력은 보수 유지하는 입장에서, 절대압은 설계자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이고, 사실 저는 절대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펌프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기압 플러스 대기압은, 절대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압력이 가해지는 탱크의 내부 표면에서 PD, 이게 뭔가요? 2T, PD 4T에 추가로 마이너스 P에 제3 주응력을 모 의원을 그려 최대 전단 응력을 구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약간 기계과이신 것 같아요. 기계과니까 이런 전단 응력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요 부분은 이제 약간 자기의 지식을 좀 자랑하는 부분이 아닌가. 나 전단 응력 뭐 최대 전단 응력을 뭐 구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런 이제 자기 이제 김구라처럼 자기 지식을 뽐내는 거죠. 대기압이라면 P를 계기압으로 계산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소재의 물성치는 대기압 조건에서 구했을 테니 제 생각이 바보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다고 겁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재밌으면 그냥 읽는 것만으로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세 번째, 펌프 엔지니어가 게이지 압력 개념을 일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력 용기 내 질소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 게이지 압력 3바에 대기압 1.013바를 더해서 압력 용기 내의 절대 압력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유,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압력 0으로 하고 이를 기준하여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시스템 주변의 대기압 1 ATM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이 3번이
이제 글로 했으니까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3번이 그나마 좀 근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보는데 처음엔 저도 멘붕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처음엔 이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엔지니어링 일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뭐 장난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 디스커션의 시작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이 사람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그냥 3파 게이지라고. 3파 게이지야. 무슨 여기가 뭐 왜 대기압이 나오고 갑자기 그냥 3파 게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 펌프 엔지니어 이런 얘기를 하지를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간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를 안 하려면은 싸움이란다. 이 디스커션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화학공학 전공자끼리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 실제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학 전공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 전기공학 전공한 사람이랑 화학공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전기공학 전공한 사람이랑 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전기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전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공학 전공한 사람은 그거를 나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이 닉이란 사람이 화학공학 전공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할까 전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를 이제 이해를 시켜준다면은 그 전기 엔지니어는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계공학도 그래요. 뭐 이제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랑 화학공학 전공한 사람이랑 화학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화학공학에 대해서 뭐 잘 모르잖아요. 그냥 무작정 이제 다그치는 것보다 왜 기계공학 어떤 부분을 지금 미스 언더스탠딩 하는 거지? 그걸 이해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 그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뛰어난 엔지니어다. 그리고 일할 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엔지니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제가 전달 능력,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또 헛소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 기계 배관 엔지니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를 좀 이제 이해를 시켜주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저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얼라블 스트레스 뭐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엔지니어가 좋은 엔지니어다. 서로 윈윈하는 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이게 이제 빙빙 도네요.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펌프 엔지니어가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이 지금 펌프 엔지니어 하는 소리가 요 지금 탱크 니네 압이 3바 게이지라고 하는데 게이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니 이게 게이지는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을 0으로 봤을 때 대기압 이미 있는 에어로 그 대기압 있잖아요. 대기압에 1 atm이 압력이 이미 있잖아요. 그거를 0으로 보고 시작한 게 3바라는 거잖아. 응?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왜? 여기에 지금 에어가 없다며. 에어가 없는데 어떻게 대기압에서 시작을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 펌프 엔지니어가 이 얘기를 하는지를 곰곰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펌프 엔지니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왜 그러는 거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봐봐요. 이 절대압 0 atm 0 bar a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압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제 지구상에서 지금 이 닉이 책상에서 0 atm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런 그 어디 이런 페트병 아니라 유리병 있잖아요. 그 베큐um을 견딜 수 있는 유리병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에어를 다 쭉 빼내면 돼. 쭉 빼내면 그 안에 에어가 하나도 없겠죠. 그 얘기는 뭐냐? 0바 앱솔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가 없으면은 에어 그 대기압에 의한 압력이 없으면은 0바로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지구상은 어때요? 이 공기로 꽉 차 있잖아요. 공기로 꽉 차 있으니까 그 공기에 의한 스태틱 헤드가 있을 거잖아요. 성층권, 뭐 대기권에 의한 그거를 이제 atmospheric pressure라고 하고 그거를 단위가 1atm이라고 하고 그 1atm을 바 앱솔루트로 바꾸면 1.01325 바 A가 되고 그거를 게이지라고 한 걸 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게이지를 왜 사용하냐? 그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게이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불편하기 때문이야. 여기다 이게 제가 그려봤어요. 이게 압력 게이지라고 해볼게요. 이게 게이지가 그 절대 압력을 잴 수 있는 게이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주에 이게 바늘이에요. 우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에 가면 0바예요. 왜? 에어가 없으니까. 에어가 없으니까. 응? 에어가 없으니까 요게 바늘이 여기를 가리겠죠. 0바 앱솔루트. 그래서 우주에 가면은 이 압력계를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예? 이 압력계를 사용하는 게 편해. 근데 이거를 이제 지구상에 갖고 와봐요. 지구상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 바늘이 항상 여기를 가리켜. 1.0135를 가르쳐요. 1.0135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이게 매번 야 지금 압력이 어떻게 돼? 아 지금 1.0135 바 앱솔루트야.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요거를 항상 지구상에는 어딜 가든지 여기를 가르치니까 여기를 0으로 두자 이거예요. 0바. 그리고 이걸 게이지라고 하자. 이걸 없애자 이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야. 눈금을. 에?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바 게이지가 되겠죠. 에?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는 뭐 9바 10바였다면 10바 게이지. 그러니까 우리 편하자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을 아예 빼버린 거야. 에? 근데 우주에 가면은 또 이게 되게 불편해지겠죠. 우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에 가면은 이 바늘이 어디 우주를 가든 여기를 가르치겠지. 에? 베큐um. 왜? 압력이 없으니까. 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 바 게이지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013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해. 우주에서 앱솔루트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01325 이렇게 읽어야 돼. 휴스턴에서 휴스턴 하면서 지금 압력이 어떻게 되냐? 지금 뭐 마이너스 1.013 이거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앱솔루트 압력을 보는 게 편하고 이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 게이지 압력계를 보는 게 편하다. 에? 그거야. 그 이유인 거야. 다시 여기를 돌아와서 그럼 이 펌프 엔지니어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 게이지를 사용한다는 건 이 펌프 엔지니어한테는 무슨 소리냐면은 에어가 있다는 거야. 이 게이지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가 이게 탱크예요. 자꾸 설명이 잘 힘든데 이게 탱크예요. 이게 탱크가 앰모스피어릭이야. 여기 에어가 차 있겠죠. 에어를 찬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밀봉을 시켰어. 여기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밸브가 있고 이제 밸브가 있어. 밸브가 있고 밸브를 딱 잠갔어요. 그럼 여기도 에어가 있고 여기도 에어가 있어. 요 밖에도 0바 게이지고 안에도 0바 게이지야. 응? 이 펌프 엔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이지라는 거는 에어가 차 있다는 거야. 왜? 에어가 차 있어서 앰모스피어릭이라는 거예요. 이 에어가 차 있어서 항상 이 대기압이 나.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3바라고 했잖아요. 3바 게이지는 이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에? 왜? 내가 분명 여기 나이트로젠 차 있다고 했거든. 여기 나이트로젠으로 3바 게이지라고 했는데 이 펌프 엔진한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야 어떻게 게이지로 표시하는데 이게 엔트로 차 있을 수가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설명이 이게 설명하기 힘든데 다시 이 펌프
펌프 엔지니어가 자꾸 나한테 컴플레인 했던 건 뭐냐면은, 야 너가 3바 게이지에 N2가 꽉 차 있다고 했잖아. 다 N2라면 에어가 없다며. 어? 근데 이제 펌프 엔지니어가 이해한 게 뭐냐면은, 네가 게이지로 표현한다면은 N2가 100% 있을 수가 없다. 3바 게이지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뭐 에어가 1바 게이지야. 에어가 일단 들어가 있어. 에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바 게이지에서 플러스 뭐 N2를 했기 때문에 네가 게이지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게이지로 표현했다는 거는 에어 플러스 N2라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네가 게이지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탱크 안에 에어 0바, 그러니까 1.01325 바 A의 에어 플러스 N2가 몇 바냐? N2가 그러면은 이제 3바 앱솔루트, 3바 앱솔루트 N2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펌프 엔지니어한테 게이지의 뜻은 뭐냐면은, 게이지로 네가 표현하면 여기가 100% N2일 수가 없다. 왜? 이 게이지라는 것 자체가 앰모스피어릭 그 에어의 압력 상태에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N2로 꽉 차 있냐. 뭔가 네가 실수가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너는 앰모스를 표현하면 안 되고 앱솔루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제가 N2가 있다고 해봐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N2가 100% 에어가 없어. N2가 100%고 3바 앱솔루트라고 할게요. 4바 앱솔루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은 이 펌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여기 탱크가 있잖아요. 처음에 탱크를 사오면 여기에 그 뭐야, 탱크를 사오면은 에어가 차 있을 거잖아. 에어를 일단 다 빼. 에어를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에어를 다 빼면 백큐움이 걸리겠죠. 백큐움이 걸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0바 앱솔루트예요. 앱솔루트고 여기는 에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나이트로젠을 채워. 나이트로젠을 채운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게 나이트로젠 라인이에요. 나이트로젠 라인으로 압력을 쭉 채워.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3바 앱솔루트, 3바 앱솔루트 이렇게 채운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맞는 거지. 이 게이지라는 거는 어떻게, 이 탱크 자체가 나이트로젠으로 꽉 차 있다면은 어떻게 게이지로 표시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켜줬냐면은, 봐봐요. 제가 펌프 엔지니어한테 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이 그 원 ATM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원 ATM이라는 거는 물론 맞다. 원 ATM은 1.01325 바 앱솔루트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C 레벨에서 이 지구상의 대기압을 말한다. 근데 이 뜻이 꼭, 그러니까 이거의 그 정의가 에어 C 레벨에서, 바다 해수면에서의 에어의 압력을 나타냈지만, 꼭 1.01325라는 숫자가 바가 에어로 프레셔라이즈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1325의 에어일 수도 있지만 1.01325의 나이트로젠일 수도 있어요. 나이트로젠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이거를 이제 그 뭐야, 게이지로 사용할 수 있어. 다시 설명하면서도
이게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여기가 지금 내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 자, 그 플랜트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프레셔 라이징을 해. 처음에 0.0 바 게이지의 에어가 있어.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된대. 처음에 탱크 안에 에어가 있어. 에어는 0바 게이지지. 여기서는 이해하지? 그래, 이해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트로젠을 주입을 해. 주입을 하고 여기로 빼내. 나이트로젠을 빼내. 언제까지? 이 모든 에어가 다 나이트로젠으로 대체될 때까지. 여기는 나이트로젠이 100%예요 100% 순도. 예를 들어 100% 퓨리티의 나이트로젠을 계속 주입을 해. 그럼 이 에어가 다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0.바 게이지에 N2가 된다는 거야. N2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밸브를 잠그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밸브를 잠가. 지금 다 에어를 다 빼내가지고 퍼지를 하고 여기 탱크를 N2의 0.0 바 게이지의 N2로 만들었어. 압력은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데 바깥에는 에어지만 탱크 바깥은 에어지만 안에는 나이트로젠이야. N2야. 하지만 압력은 똑같다. 바깥도 0.0 바 게이지다. 그렇지만 에어로 인한 0.0 바 게이지고 탱크는 0.0 바 게이지인데 나이트로젠으로 인한 0.0 바 게이지다. 그래서 이제 요 밸브를 잠그고 여기를 이제 프레셔 라이징을 시킨다. 어떻게? 그럼 이때 이제 N2가 1바 게이지, 2바 게이지, 3바 게이지로 올라가지. 이래서 여기가 이제 3바 게이지가 된 거다. 오케이? 이제 거기서 이제 펌프 엔지니어가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펌프 엔지니어는 이 ATM, 앰모스피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에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탱크는 에어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깥이랑. 근데 어떻게 게이지로 표현을 해? 바보야. 나한테 이랬는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줬죠. 이 플랜트가 처음에 어떻게 프레셔 라이징을 하느냐. 프레셔 라이징 할 때 이거를 배큐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레셔를 내가 말을 했어. 여기를 처음에 에어가 차있을 때 나이트로젠을 채우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야. 여기에 에어로 차있잖아요. 탱크가 처음에 탱크를 사오면은. 그럼 에어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에어를 나이트로젠을 채울 때 에어를 다 빼. 배큐um 펌프로 다 빼. 그럼 여기가 에어가 없는 대신에 배큐움이 걸리겠지. 배큐움 걸린 상태에서 나이트로젠을 주입을 하면은 앱솔루트 0에서 쭉쭉쭉 차오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랜트는 왜 배큐움을 만들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냐? 나이트로젠으로 그냥 0바 상태에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배큐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밀어줘가지고 빼낸다.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펌프 엔지니어는 자꾸 했던 말 똑같은데, 이 펌프 엔지니어는 이 실제 플랜트가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에어를 어떻게 퍼지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탱크의 에어를 빼낼 때 에어를 배큐움으로 걸어가지고 에어를 먼저 다 빼낸 다음에 정말 앱솔루트 0바에서 나이트로젠을 집어넣어가지고 0에서 1바, 2바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줬죠. 그게 아니다.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에어를 빼내는 게 아니라 이 나이트로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에어를 제거시키는 거다. 이걸 우리는 퍼지라고 한다. 나이트로젠을 집어넣어주면은 에어가 여기로 빠진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여기가 100%가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하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왜냐? 봐봐요. 제가 나한테 이제 펌프 엔지니어가 그랬잖아요. 야, 앱솔루트의 압력을 알려줘 이랬잖아요. 왜냐면 그 펌프 엔진 입장에서는 게이지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앱솔루트는 4.01325 바 A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펌프 엔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이 게이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고, 4.01325 바 A라는 걸 또 이해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펌프 엔진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를 백큐으로 다 빼낸다고 했잖아요. 에어를 펌프 입장에서는 이제 커미셔닝 할 때, 처음에 커미셔닝 할 때 탱크의 에어를 먼저 다 빼내서 절대압 에어를 있던 거를 다 빼내 가지고 절대 압력 0.0 바 앱솔루트로 만든 상태에서 나이트로젠을 주입하는 걸로 알겠죠. 근데 주입하면은 보통은 그냥 1 아니면은 2 아니면 3 이렇게 하지, 굳이 이거를 주입해가지고 4.01325 바 A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소린지?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처음에 이제 베이직 엔진 디자이너로서 이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다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3바 게이지로 정해줘요. 이거를 제가 게이지로 할 때 3. 오퍼레이팅을 0.1, 2, 3 뭐 괜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야지. 오퍼레이팅을 3바 게이지로 하고 딱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소수점 없이. 예? 소수점 없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앱솔루트로 나타낸다? 만약에 제가 앱솔루트로 나타내도 3.4 바 앱솔루트라고 하지, 만약에 시뮬레이션 할 때, 만약에 여기 프레셔를 제가 정해야 돼. 정할 때 앱솔루트라고 정한다라고 하면은 4로 하지 4.01로 안 한다는 거예요. 4.013225 뭐 이렇게 안 해요. 만약에 앱솔루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4바로 딱 떨어지게 하지 4.01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펌프 벤더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야. 야, 왜 굳이 나이트로젠을 에어를 먼저 빼내고 0바에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0.0 앱솔루트에서 시작해서 나이트로젠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보기 좋게 0바 앱솔루트에서 딱 멈추지, 이거를 4.01325 바 A까지 왜 이렇게 해? 에?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이게 의문점인 거죠. 이게 설명이. 그래서 이게 이제 펌프 밴드한테는 이게 의문점이었다. 근데 이렇게 의문점은 이 탱크, 이 플랜트, 왜냐면 펌프 밴더는 이 펌프만 이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펌프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플랜트가 어떻게 커미셔닝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미셔닝 할 때 탱크의 에어를 엔트로 이제 치환하는지 퍼즐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걸 백큐으로 가서 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스 언더스탠딩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와, 하여튼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 이제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됐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달거나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프레셔 앱솔루트랑 게이지의 이런 차이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참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플랜트가 어떻게 처음에 커미셔닝을 하고 시운전을 하기 전에 프리 커미셔닝, 스타트업 할 때 이런 프로시저를 모르면 정말 할 수 있는 오해다. 이래서 저는 요것도 굉장히 그 서로 간에 어떤 알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면 이러한 오해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 가지고 참 저한테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퀴즈로 냈는데, 생각보다 이 머리로 알고 있기로는 이걸 설명하기도 쉬울 거고 퀴즈로 내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표현을 하고 하니까는 굉장히 어렵네요.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